KBS 기정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 23일에 2015-2016 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학부모의 88.8%와 고교 교사의 91.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될 예비 수험생들도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 달라진 입시에 대해서 궁금증도 좀 해소를 해보고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수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데요.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달라질 입시에서도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이신 서상원 선생님, 또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2015-16 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입 전형이 변경됐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다소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학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대입 전형들이 좀 간소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반가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떻게 전형 방법이 축소가 되는지 좀 간략하게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가 확정안이 되면서요,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는 크게 이제 3개의 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정시는 2개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과 기존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불렀던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와 비교과, 면접 등을 거쳐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고 2차에서 이제 면접으로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있죠. 크게 이 두 전형을 합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이제 확정안 발표하면서 대학들로 하여금 논술 전형을 축소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은 주로 예체능 계열의 모집 단위에서 이제 실기 등을 통해서 특기 자료, 증빙 자료를 활용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또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수시에서는 4개와 정시에서는 2개 전형 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학들이 전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전형 설계 원칙에서 제외되는 대학들 예체능 계열과 그다음에 또 사범 계열 그리고 종교 계열에서는 제한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입 전형이 간소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수능 영역의 이 출제 범위에도 변화가 되는데 이 서성원 선생님께서 지금 영어 A형과 B형이 총합이 돼서 수준별 영어 시험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어떻게 좀 수능 유형 선택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A형은 수준별 수능이잖아요. 네. 원래 그 도입 취지와 다르게 유불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응시하는 현상으로 일선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B형의 가산점을 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A형 응시자들끼리의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B형의 가산점을 줘도 의미 없는, 즉 복불복 시험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적 의미에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이와 어떻든 간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된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거는 다른 영역과 달리 높은 고득점을 이제 주로 맞는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영어는 또 대학에서도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수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특기자 전형도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기자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될지 윤상형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지금 고1, 2 학생들이 그 기존의 입시 그 제도에 맞춰서 특기 자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또 그 학생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기자 전형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없어지지는 않고요. 존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특기자 전형에서 상관없는 그 모집 단위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예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제 관련 모집 단위 중심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이 존치가 될 텐데, 아마 이제 그 범위가 많이 좀 축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고1, 2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전의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에 좀 올인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특기자 전형에 이제 그 모집 단위도 모집 인원도 축소가 되고, 또 이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든가 정시의 전형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준비에 올인하지 않고 학생부에도 신경을 쓰고 교과 활동도 좀 신경을 쓰면서 또 수능 공부도 병행해서 하는 것, 이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대입제도의 변화라는 것, 묵묵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혼란은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대입 기상도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0월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함께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TBS 토요 미니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무래도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적지 않을 텐데요. 9월 28일 10시부터 저희 프로그램의 멘토이시기도 한 최진규 선생님께서 인문계 논술 막판 뒤집기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TBS 교통방송 본관 2층이고요. 참석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 그리고 5445번으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수시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사무원을 꿈꾸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입시제도 변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현재 제 성적과 비교과로 저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67등급, 수학 1.67등급, 영어 1.33등급, 사회 1.2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1.47등급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에 100분위 67에 4등급, 수학 A형 100분위 9에 8등급, 영어 A형 선택에 100분위 93에 2등급,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각각 4등급과 6등급 맞았습니다. 자, 교내 활동인데요. 2학년에 학급 부실장, 부회장을 했고요. 전국 고교생 시장 경제 캠프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 중앙대에서 실시하는 다빈치 꿈 찾기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경영 연합 동아리에 학교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는 팝 음악반, 2학년 때는 검도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전형은 1지망에서 중앙대 경영학부를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에서는 전북대 경영학부를 큰 사람 전형으로, 3지망에서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를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조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금융인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우선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먼저 그 학생부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 교과 성적이 비교적 고르게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와 사회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요. 좀 상대적이지만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경영경제학과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학 성적이 높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고 오히려 우수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 모의고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수학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아직 비교과가 많이 확충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과를 조금 더 보완할 시에는 입사 전형도 충분히 희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잠깐 보면 모의고사 성적은 앞서 정경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영역에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요. 많은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시보다는 수시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비교과인데요. 그 우리 학생 그 비교과 성적을 보니까 그 전공 관련 몇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이 모두 현재 그 학생부의 기록이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학생부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공 관련 여러 가지 활동들, 비교과 활동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선 우리 대학의 특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중앙대하고 전북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대학별 또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하고 공공인재학부를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합쳐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그 2014 대입부터 균형형과 재능형이 통합됐습니다. 따라서 그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학교 생활이 우수한 학생들과 또 뚜렷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함께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생부 성적도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학교 내 교내 활동 또 여러 가지 창의적 재능 이런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학업 수학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봉사 정신,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 문화 친화성 등 그 5개 영역에서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대학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생이 처한 고교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평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이 점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학생의 상황을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크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절대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인재 선발에 부합하는 5개 영역 관련해서 장점을 기르고 또 학생부의 근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인데요. 전북대학교 큰 사람 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50%와 비교과 및 서류 5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심층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한 B형 및 탐구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평균 4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자, 그 학생부 비교과 및 서류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일반 그 면접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인성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부분, 또 학업 의지 및 전공 적합성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데 또 면접에서는 인성과 가치관, 잠재 능력 및 발전 가능성 또는 전공 적성 등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비교과 관련 내용들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앞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그 학생부 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평가 항목을 토대로 해서 학생부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그 전북대 큰 사람 인재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에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은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인문계열 학생인데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우리 학생이 굉장히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해서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제 전략을 잘 세워서 도전한다면 우리 윤상현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학생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살려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나 입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지금 학생부 그 성적이 1점대 중반인데 가급적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1점대 초반으로 낮추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우리 학생이 학생부 성적은 좋은 편인데 그 학교의 특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고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학생이 그 속해 있는 학교는 그 지원 자격이나
대학이나 전형에 따라서 지원 자격에 어떤 제한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와 경영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전공 관련 활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과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전공 관련 뭐 연구 프로젝트 또는 경시대회 또 어학 성적 봉사 또는 뭐 리더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전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는지 그런 어떤 준비사항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서를 체크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좀 파악해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예비 수험생들 전체적으로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봄으로써 자신에게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좀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좀 사전에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탐에서의 그 경제 과목을 선택할 때 응시자 수가 적어서 등급을 좀 낮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경제 과목은 실제로 이제 응시자 수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사탐에서는 이제 윤리 과목 쪽이 또 사회문화와 윤리 과목 쪽이 선택자가 많은데 그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그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응시자가 많은 경우. 이제 응시자가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등급 맞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응시자 수도 이제 두 번째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경제 또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경우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지금 경제 과목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또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뭐 응시자 수와 상관없이 도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좀 경제 과목에 자신이 없다면 뭐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반드시 경영학과를 간다고 해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학 가는데 뭐 자격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 이외에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설명 잘 들었죠?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꼭 경영만 관심 있는 게 그것도 아니라 행정학과도 관심 있고 영어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아직은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학과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비교과 활동을 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진로를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측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어떤 그 밀접한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학에서는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학생이 봤을 때 경제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수학 성적이 조금 부족하고 경제 과목에도 약간 그 부담을 느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혹시 이제 본인이 그쪽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적성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또 주변의 친구, 부모님하고 적절하게 상의를 하셔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전공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우선적으로 그 이제 장래 희망 전공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학교 생활들은.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공을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아무래도 요즘 고민이 많을 시기일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한번 잘 참고하셔서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금융인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맞춤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보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므로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생부 성적과 비교과, 원하는 전공 관련 활동을 강화하시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기소개서 준비도 지금부터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학생부 교과 성적 1등급대 초반, 모의고사 최소 2개 평균 4등급입니다. 대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일럿을 꿈꾸는 고1 학생 어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두 번째 학기 잘 맞고 있나요? 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차츰 궁금증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공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유리한지 또 공사 이외에 다른 항공 관련 학과는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저희 서상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부터 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과학 4등급, 국수영과 평균 3.75등급이고요.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100분이 80에 3등급, 수학 99에 1등급, 영어 91에 2등급, 물리 지구과학이 69에 4, 74에 4, 국수영과 100분위 합이 344에 2.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마라톤 대회 보조 진행 요원을 했고요. 공연 활동 보조 진행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수상 내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망대학을 보면 공사 조종부자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2지망으로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3지망 서울교대 초등교육, 4지망 한양대 기계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수학 교과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내신은 4등급이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100분위가 99%의 1등급인데요. 자연계 학생인데 1학년 때 이 정도 수학에서 성적을 보인다면 굉장히 전망이 아주 밝은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서상원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 성적을 보니까요. 국수용과 4개 교과 평균이 3.75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고 이제 나머지 국수과가 모두 4등급대로 전반적으로 좀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내신은 수시나 정시에서 모두 중요하다.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내신 관리에 좀 힘써야 하고, 지금 1학년 1학기니까 아직 뭐 가능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국수용과 100분위 합이 344에 2.5등급. 그러면 내신보다는 한 등급 굉장히 우월한 그런 상황이고, 영역별로 보면 지금 국어는 100분위 80으로 약간 3등급대 중반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영역을 보니까 화법이나 작문이나 문법 요 부분은 비교적 좀 양호한 편인데요. 문학이나 이 독서의 비문학이거든요. 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하게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수학 성적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뛰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원점수 보니까 한 92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영역별로 보면 이해력 내지는 추론 능력을 조금 키워야 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요. 영어는 비교적 좀 유수한 편이긴 하지만 요 부분도 읽기, 즉 독해력에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보면 마라톤 대회 보조 진행 요원을 했고, 공연활동 보조 진행자 활동, 그 밖에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평가할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적 이외에는 지금 생활기록부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공과 관련한 그러한 교내 활동, 예를 들어서 교내 경시대, 자연계 학생으로 갈 거면은 수학과 경시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활동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입학 4년간 전형을 준비하는데 무난하리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될 자료는 아직 적지만 그 방향성은 저희가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 앞으로 어떤 전형을 좀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 열심히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중심 또는 서류 중심 또는 논술 뭐 이러한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중심 전형은 내신이 보통 1등급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좀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서류 중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른 뭐 가능성 여부는 있지만 우리 학생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논술 전형이 가장 적합해 보이고요. 정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지금 내신이나 수능을 높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지 스펙을 쌓는다고 우왕좌왕할 때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학교의 생활을 좀 교내 활동 충실하면서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네. 내신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수능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 수시 전형을 준비해 둔다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진학을 희망하는 1순위가 지금 공군사관학교인데, 공군사관학교라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자주 접속해 보시면 학교 설명이나 캠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활동에 좀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상의 특징을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관학교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한 31대 1 정도 되고요. 여학생은 72대 1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1차, 2차 최종 선발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는데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필탁고사로 이제 100, 남학생 같은 경우는 4배수를 뽑고요. 근데 이 1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위 2등급 이내인자에게는 최종 산출 시 1에서 20점 가산점을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여기서 선발이 되면 2차로 넘어와서 면접 구술 70, 체력 검정 30을 반영하고 우리가 이제 신체 검사를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합격 불합격 판정 요소로만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단계를 패스하면 이제 최종으로 우선 선발 30%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비중이 이제 학생부가 45점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아까 얘기했던 1차 성적에 2등급 안에 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2차 성적을 또 물고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우선 선발이 걸리지 않으면 이제 70%인 최종 선발로 가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는 또 학생부 일정 부분 들어가죠. 수능이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필탁고사 중요하지 학생부 수능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요. 남녀별로 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90%, 여학생이 10% 내외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남자 자연계니까 남자 중에서는 한 자연계가 약간 55% 조금 내외로 조금 더 뽑고요. 정책 분야는 약 한 20% 내외를 뽑습니다. 그런데 조정 분야하고 정책 분야가 있는데 커트라인은 정책 분야가 훨씬 높으니까 우리 학생에는 조금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출제 범위를 상당히 좀 의문스러웠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자연계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학생이 수학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현행 시험으로 보면 국어 A, 수학 B, 영어 B를 봐야 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는 절대 불리하지 않고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것이 자연계 학생이 그러면 문과 수학을 볼 수 없냐? 있어요. 있지만은 다만 문과 수학을 응시했다면 결국 수능을 또 문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 계열과 1차 시험 응시 계열이 동일해야 한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은 수학 B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셨을 텐데 예. 어느 정도의 성적대에서 예. 내신에서 예. 합격을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반 아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문과인데 네네. 1학년 때 실례를 들면 1학년 때 딱 중간 성적을 했어요. 예. 내신이 한 4등급 대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겨울방학 때 나는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이 생겼고 네. 2학년서부터 내신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이제 국수형에 좀 한계가 있어서 에러를 먹었지만 예.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적이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선생님이 앞서 이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지원에 조금 염두를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희망대학 논술 전형의 특징과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항공대하고 지금 한양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 1차에서 학생부 40, 논술 60입니다. 최저 기준 없고요. 우선 선발이 없어요. 그런데 논술 유형을 보면 수학이 지금 60점인데 수학이 2문제가 나오고요. 물리가 지금 한 문제 4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를 동시에 본다. 물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학교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은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그러니까 요 항공대만 보더라도 우리 학생이 좀 내신 등급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를 좀 보면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 있거든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 일반 선발은 논술 50으로 조금 낮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최저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선 선발 같은 세계영역 등급합이 5. 그러면 113 또는 122를 맞아야 되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한 70대 1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을 맞춘 친구가 실제 3대 1 정도로 낮아졌다고 본다면 결국 논술 전형이 논술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결국은 수능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시로 지원. 논술에서는요.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2문제 하나 과학이 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실질 경쟁률이 2.4대 1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년도 합격자 평균이 한 2.9등급이니까 마찬가지로 수능과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논술 전형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능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특히나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의 기본 개념, 원리 중심으로 우리가 꼭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가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예. 이번 점수를 통해서 좀 보면 어떨까요? 예, 지금 이제 한 번에 이게 모의고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인데 이게 이제 정시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방향이 좀 서 있는 만큼 그 방향에 맞는 위치는 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수형 과감 전체적으로 국수형탐 100분위 합이 344고 2.5등급. 저 정도면 한 상위 13% 전후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항이 한 5.5,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약 10%니까 약간 모자라죠. 한서대 또 항공운항학과가 있는데 여기도 10% 전후가 되고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한 1.5% 굉장히 높죠. 한양대 기계공학도 약 3.2% 전후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요 성적이 그대로 간다면 조금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학생도 자연계 학생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수학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좀 구체적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 계획과 함께 실천만 좀 받쳐준다면 네.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선생님 말씀이 좀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네. 그냥 공부해라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의 구체적인 진단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옆에서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2016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텐데 앞으로 계속 네네. 꾸준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군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뛰어난 학생인데요. 수시와 정시 모두 내신과 수능 모두 중요하니까 내신 관리와 모의고사 학습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자연계에서는 수학 성적이 뛰어나면 수능 및 논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강점이 있는 수학 성적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점수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94점, 수학 97점, 영어 98점, 과학 45점입니다.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집중 상담,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에너지연구원에 관심 있는 고2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에너지연구원에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는데요. 네, 의사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네.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친환경적 에너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윤상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33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2.33등급, 과학 3.25등급. 그래서 국수연과 평균이 2.6등급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는 4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도 3등급, 화학탐구는 화학과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6등급과 4등급입니다. 자, 교내 활동인데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프로그램을 참가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영자신문반하고 배드민턴반에 활동했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16강자, 지금 3학기 동안 16강자에 참여를 했으며,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24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인데요. 우리 학생 교내 토론대회에서 동상 받았고요. 학력 경시대회 지구과학 부분에서 최우수상, 또 독서 인증상, 모범상 등을 수상했으며, 2학년 때는 1학기 방과후 학교 학습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망하는 희망대학은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이지망 건국대 화학과, 3지망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에너지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성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먼저 수학하고 영어 과목은 조금 성적이 우수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국어와 과학이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면서 또 과학 관련, 화학이라든가 신소재, 에너지 연구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과학 관련 과목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좀 부족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아마 중간고사가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지금 2학기 중간고사부터 좀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교과 내신 성적만 가지고 봤을 때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는 좀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려면 비교과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입사 전형을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 부분에서 조금 우수한 편이고 과학과 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아직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했을 때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분발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이라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좀 대학별 특징을 함께 짚어보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 중심으로 대학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인데요. 전형 요소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학생부와 논술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선발은 현재 수학 B와 과학 탐의 등급 합이 3등급이거나 수비와 영비의 100분위 합이 19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일반 선발 최저 기준은 3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자, 그 성균관대 논술의 특징은 수학이 2문제 나오고 과학이 2문제 나오는데요. 과학 2문제는 물화생 1, 2, 총 6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그 6월 모사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기준에 지금 현재 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균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모의고사를 더 성적을 향상시켜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인데요. 건국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역시 학생부와 논술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거나 100분위 합 265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2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논술은 역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학, 생물, 수학, 화학, 수학, 물리 중에서 2문제를 선택하는 경우이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일반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엊그제 발표된 2015 대입 기준에 따르면 논술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술 대비보다는 어떤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인데요. 일반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학생부가 40% 들어가고 통합 사고력고사가 60% 들어갑니다. 최저 기준으로 2개 영역 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통합 사고력고사라고 하는 것은 그 논술의 어떤 좀 쉬운 논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학 및 과학 관련 문항이 나오는데 고3의 내신고사 수준으로 객관형, 단답형, 약수령 이런 어떤 성격의 시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학생이 그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통합 사고력 고사의 성격이 논술보다는 약간 쉬운 편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런 어떤 고사이기 때문에 모의 문제를 체크하고 또 이후에 시험이 실시되면 기출 문제를 체크한 다음 경향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과 또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을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5 대입제도 확정안이 발표되면서 다소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형별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현재 2015 대입에서 가장 지금 우리 학생이 논술을 희망하고 있는데 2015 대입 개선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논술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학에서 지금 아직 확정된 어떤 요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고2라는 상황에서 논술 전형에 어떤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전형을 좀 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활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과후학교에 총 16강자를 수강했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수상까지도 수상을 했을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공교육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을 1점대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입사 전형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제도 개선에 따르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금 현재 입사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그 다음에 과탐이 각각 6등급, 4등급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국어 부분에 있어서 4등급이면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영역 부분이 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 일단 문법인데요. 문법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든가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적응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이런 어떤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를 풀었으면 반드시
그 정답 이외의 선택지, 오답이 왜 오답이 되는지, 또 정답은 왜 정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따져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현재 3등급 정도고 백분위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계획으로 세우고 그 계획이 실현되었는지, 즉 문제점이 보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등급과 4등급이면 물론 지구과학 그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 그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탐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기본 개념을 좀 더 충실하게 익히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조금씩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언제부터 치르게 되나요? 내일 모레부터 쳐요. 내일 모레부터 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에너지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맞춤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전공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입시에서도 논술은 존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논술 전형 도전도 배제하지 말고 논술과 정시 전형에 대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학생부 교과 성적 1등급 중반, 모의고사는 최소 2개 영역 3등급, 3개 영역 등급 합이 5에서 6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맞춤 대입 상담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셨는데요.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윤상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또 특별히 음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합격의 멜로디 음대 입시를 주제로 수시 상담 마련해봤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